안녕하세요. 엑셀이 좋아 편무학입니다. 자, 오늘은 엑셀로 만든 가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가계부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참 많이 있네요. 이렇게 유료로 쓸 수 있는 가계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엑셀로 만든 가계부들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가계부들을 한두 개 다운을 받아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엑셀로 된 걸요. 근데 기능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고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가독성이 좀, 다시 말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너무 복잡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계부를 작성하는데 또 가계부를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했어요. 저희는 엑셀을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만의 가계부를 한번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가계부의 기본 핵심 포맷만을 가지고 제가 가계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가계부는 디자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심플합니다. 이름은 그냥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집 가계부 라고 제가 줬는데요. 이 가계부는 이제 1차 완성은 됐지만 저와 이 영상을 보시고 가계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이 가계부를 좀 편리하게 하겠다는 그런 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또 수정해가는, 이렇게 업그레이드해가는 그런 가계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름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집 가계부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가계부 양식을 볼까요? 날짜가 나오고요. 기본이죠. 그 다음에 가계부는 수입 또는 지출입니다. 수입 또는 지출. 가게에서 월급이든 이자 수입이든 기타 수입이든 또 수입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가장 큰 뼈대가 되고요. 그 다음은 수입이 되면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지출이 되면 지출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각각의 수입 또는 지출이 어떤 내용으로 수입이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 부분에 기재하도록, 정리하도록 딱 하는 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지출이 됐으면, 또 수입이 됐으면 어디에서 수입이 됐고 어디로 나가는가 라는 부분,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 정리해두면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할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금액은 수입이 됐으면 수입에 대한 금액, 지출이 됐으면 지출에 대한 금액이 쭉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수입이 되고 지출이 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면, 계속 누적이 되면 옆에 제가 수입의 누계와 지출의 누계, 그리고 잔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편리하게 매일매일 또는 며칠에 한번, 또 일주일에 한번 자료를 정리하시면서 수입과 지출을 그래 한눈에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일단 양식을 꾸몄고요. 또 하나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면 그냥 이 지출되고 수입된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예산에 대한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데 이달에 과거 경험으로 비춰보면 대략 각 항목별로 이런 지출 항목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더라 해서 한 달치를 내봤더니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에 대한 크기, 이게 수입보다는 지출이 적은 게 좋죠.
뭐 이런 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예산에 관한 항목을 넣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자, 지출이 되면 그 지출되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래도 아주 세세하진 않더라도 크게 그 분류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저는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뭐 부식비다, 교육비다, 용돈이다, 외식비, 문화비 쭉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분류를 했는데 이 항목은 각자 사용하시는 분의 환경에 따라서 이 항목을 다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되고요. 더 필요하면 그 밑에 작성하셔도 돼요. 작성하셔도 앞에 그 가계부에서 입력할 때 다 반영되도록 일단 세팅을 해 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도 뭐 월급이다, 배당금이다, 월세다, 뭐 기타 수입 했는데요. 나름대로 그 개인께서 사용하신 분 입장에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추가해서 하시더라도 마찬가지로 가계부에서 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놨습니다. 해서 이 가계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는 이미 이제 완성은 했는데요. 1차 완성을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날짜를 입력하시고요. 자, 뭐 임의 날짜를 넣고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입이라고 넣습니다. 수입이라고 넣고 자, 어떤 항목이 들어갈지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조금 다시 한번 되면 자, 뭐 이게 수입이니까 뭐 월급이든 배당금이든 월세 기타 수입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수입이니까 수입에 연관된 항목이 나와야 됩니다. 해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 수입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계부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으로 이렇게 잡아놓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내용을 나는 뭐다 해서 뭐 어디 뭐다 기타 수입이니까 어디에 나갔다 또 금액은 뭐 얼마다 자 이거 너무 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해 놨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자 여기에 이제 지출이 들어가면 세부 항목에서 세부 항목에서 지출에 관한 것만 뜨도록 그죠? 지출에 관한 것만 뜨도록 이렇게 세팅할 필요가 있고요. 수입이면 여기에서 수입에 관한 항목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이게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먼저 환경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항목을 정리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표 작성을 했어요. 표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죠. 자 보여드리면 컨트롤 C에서 일단 한번 그 샘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값으로 놓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수입도 자 값으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 작성하시는 거는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작성은 컨트롤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표 만들기가 나옵니다. 자, 표 만들기에서 자, 머리글 포함을 해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표로 작성이 되고요. 표에 대한 이름은 여기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지출은 되어 있으니까 뭐 지출 2번으로 한다든지 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표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수입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T에서 자 머리글 포함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대한 이름을 또 할 수 있죠. 자 수입이라는 그 표는 있으니까 이제 또 수입 2로 하겠습니다.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라고 하는 이 성격은 표라고 하는 성격은 뒤에 항목이 추가되면 추가된 부분을 자동으로 데이터 범위로 잡아줍니다. 데이터 범위로.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지출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스비 하나 넣을까요? 자, 가스비 넣으면 이 가스비라는 부분이 지출의 데이터 범위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렇고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름 정의를 할 경우에는 그 옵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잡아준다.
이전 강의에도 그러고 그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다 제껴두고, 자, 빨리빨리 좀 간단하게 넘어갈 제 계획입니다. 일단 이제 표라고 일단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지출이라는 표. 이 부분이 지출이고 여기 수입이거든요. 자, 이 지출이라는 범위, 수입이라는 범위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수식의 이름 관리자 가시면요. 정의된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출이라고 여기 있죠? 지출의 편집을 보시게 되면 환경 설정 시트에서 여기죠? 시트에서 A2번부터 A17번까지 A2번에서 A17번까지가 범위로 잡혀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여기 있네요. 수입은 설정에서 C2 셀에서 C5까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계부로 가시면요. 가계부에서 자, 수입을 입력하면 수입에 대한 항목이 나와야 되고요. 지출을 입력하면 지출에 대한 항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 유효성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으시고요. 일단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세팅을 해 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인다이렉트 함수를 썼습니다. 인다이렉트 함수 before를 썼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인다이렉트 before. 자, 이 부분을 잡는데 인다이렉트 before가 여기거든요. 인다이렉트 before. 자, 여기에 데이터 유효성 목록은 수입이라고 하는 항목, 그죠? 이름 정의되어 있잖아요. 이름 정의되어 있는 수입이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는 항목만 여기에 표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시 볼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인다이렉트 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수입이라고 하는 이 항목, 이것만 여기 표시되도록 하더라. 자, 지출 한번 볼까요? 자, 지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인다이렉트 뭐라고 되어 있죠? 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다이렉트 5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범위 설정을 잡으시고요. 그 유효성 검사할 때는 데이터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하시고 검사에서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똑같은 이렇게 똑같이 세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세부 항목에 대한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수익과 지출 항목의 구분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예단 편성 부분도 설명을 드렸네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월별 피퍼 테이블, 피퍼 테이블 부분인데요. 피퍼 테이블에서 이 데이터 범위를 볼까요? 이 피퍼 테이블의 데이터 범위를 피퍼 테이블의 분석이죠. 자, 데이터 원본 변경을 가서 원본의 범위를 보시면은 표 범위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지출 기록장이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는 그걸 제가 항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이게 수입 지출 기록장이 뭔가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자, 수입 지출 기록장이죠. 자, 이미 제가 이름 정의 해놨는데 여기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자, 가계부에서 A3셀부터 여기서 A3셀 여기죠. 날짜 들어간 셀부터 해서 이 범위를 B열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그 데이터 들어간 모든 열을 포함해서 6 끝에 끝에 보면 끝에 6이라고 되어 있죠. 자, 카운터. 자, 처음부터 다시요. 자, 옵셋 함수를 썼고요. 가계부 3번 셀부터 가계부의 A3번 셀 여기네요. 그쵸? 날짜 요 셀부터 시작해서 카운터 BB가 요거죠. B 이 전체 요 아래 쭉 있는 요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있는 부분을 전부 잡아서 6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6은 뭐냐면
자, 가로 방향으로 6개를 데이터 범위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 수입 지출 둘, 세부항목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열 방향으로 6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까지를 데이터 범위로 잡아서 뭐라 한다? 수입 지출 기록장이라고 이름을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피포 테이블의 데이터 범위는 이 가계부에 항상 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제가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 추가된 데이터를 새로 표시하면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서 자, 오늘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집 가계부는 이렇게 좀 간략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가독성 있게 봐서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심플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환경, 내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바꾸셔서 변경해서 이게 나만의 가계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계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